국민연대 서영수 회장님과 박통위원장님, 또 항상등 미망인 회장님, 그 외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하울용사로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귀국해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 기나긴 세월 동안 투병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눈도 감지 못한 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한 후 월남 전쟁의 미망인이 되어 젊은 나이에 자식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 힘든 일 마다않고 배우면서 기나긴 모진 세월을 눈물로 보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삼촌 고모 모여 있으면 왜 우리 아버지만 없나고 웁니다. 때로는 남편 없는 외로움과 서러움 속에 지금까지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늦게나마 국민연대 서영수 회장님께서 하울용사 민망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민연대 서영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 원내대표 삼선 국회의원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민족투쟁을 함께 하자고 오늘 선언의 의의를 사긴 이 자리에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 업적이 있어요. 그 동학혁명을 기념일로 국회에서 만들어 주신 분이죠. 유성엽 우리 평화민주당 원내대표께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저기. 그리고 김주택 KBS 노조위원장도 하셨고 장준하 선생 진상규명위원회 공동대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주택 선생님. 함께하는 동지죠. 송태경 사법정의실천연대 공동대표 지금 5개 NGO입니다. 임필승 SNS 시사평론가면서 우리 김대중 선생님 추모 사업에 획기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임필승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청년회 우리 위원장, 홍보위원장, 그리고 민주무명투사회 아까 우리가 국회에서 민주무명투사회 발족식을 했죠. 화면에 나왔습니다. 손병주 우리 중간에 오늘은 제가 내빈 소개가 아니라 우리 사회자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좀 고민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출범하시는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 임원진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 도리인데 이미 유인물에 배포된 유인물에 그분들 성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한 번 더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총연맹에 우리 미망인 위원회 위원님들 좀 자리에 모조리 좀 모두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이것으로 간단하게 축소해서 여기 내빈 소개를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우리 서영수 회장님을 뵙고 오늘 행사를 소개를 받으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하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신 줄 알았더니 아까 방금 인사 말씀 중에 보니까 이 광견병에 아직 걸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를 특별히 아마 초청을 했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지역구가 정읍고창입니다. 아파에서도 아마 말씀이 나왔겠습니다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아시는 대로 정읍고창은
지금 요새 SBS 드라마에서 녹두꽃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그 녹두꽃이 갑오 동학 농민혁명 소재로 하는 드라마입니다만은 그 동학 농민혁명이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정읍고창에서 발발을 해서 전국적인 그런 거사로 번져 나갔었죠. 바로 그 정읍고창을 제가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그래도 정읍고창 출신 국회의원은 광견병에 안 걸릴 가능성이 크구나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고 저를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하면은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특히 우리 국민연대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NGO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활동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 의병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일본한테 완전히 빼앗긴 이후에는 그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졌기 때문에 4.19 민주혁명이 있었고 또 그 이어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 이어지고 또 60 시민항쟁 또 최근에는 광화문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자주와 독립 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그 원동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와서 우리 역사가 정말 전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혼란을 극복해온 그런 역사입니다만은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초청해 준 것은 거듭해서 그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고창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어떤 뜻에서 부르셨던 아마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영수 회장님이 이끄시는 우리 국민연대가 정말 활발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힘은 부족하지만 항상 함께하고 또 힘을 보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회는 보니까 우리 월남참전 그 전국 유공자연맹 아마 대의원대회와 함께 국민연대 정책 포럼입니다. 그 포럼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월남참전 전투수당 급여 관련해서 그 진상규명을 하는 특별법 제정건이 있고 또 11.6 열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민운동권을 이렇게 상의하는 이런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뭐 역사의 가정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만약에 11.6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11.6이 없었더라면 저는 엄청난 충돌과 엄청난 혼란 속에서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보다도 훨씬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불행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11.6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은 그 11.6이 우리 국가적인 혼란과 정말 희생을 더 오히려 줄이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11.6에 이어서 5.18을 제압하고 진압하면서 신군부 집권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11.6을 통해서 그 시해가 되는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존중 내지는 죽음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와 그 잘못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저 관대하게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다 쌓아안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듯이 그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으로 그 11.6 이전에 유신시대 때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그대로 조명되지 않고 규명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덮어지고 가지 않았는가. 또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신군부가 집권을 해서 또 이렇게 덮고 가는 그런 작용을 한 부분도 겹쳐가지고 그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그걸 바로잡지 않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미래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공허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진심으로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되돌려 놓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 그저 과거를 그냥 덮어버린 채 앞으로만 가자 미래로만 가자 하는 것은 그때 그뿐이고 말뿐이 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월남 참전 그 유공자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도 더 깊이 또 파악도 하고 더 고민을 해서 뜻을 함께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을 좀 규합을 좀 해서 가급적이면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한번 이 문제들을 한번 국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고 이렇게 좀 밀도 있게 고민하고 다뤄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좀 격려사라는 것은 좀 짧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을 것인데 제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고 저는 좀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나야 될 그 일정상 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시고 저에게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그 서영수 회장님을 비롯한 또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 전국 연맹 모든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우리 박통 고문님 그 성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중에서 박통 했었는데 옆으로 지금 이름을 그렇게 바꾸신 것인지 아니면 본래 이름이 성함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유공자 연맹 우리 지도부 여러분들과 또 대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고 그래서 진정으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항상 노력하고 앞장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격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요약된 사업계획 이것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 이제 또 양해 말씀을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배포된 이 유인물에 오늘 우리 박통 직무대행께서 발표를 하시기로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말씀을 해드리고 사보고를 해드리기 전에 선배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이게 무슨 커다란 정보라고 사실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투쟁을 해야 될 일들이거든. 무엇을 하나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은 이걸 가져가서 뒷골목에서 왜곡을 해버려요. 편집을 하고. 그리고 전국 몇몇 촌촌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월남 그 참전 전후 선배들하고 우리 미망인들에게 그 포장되고 편집된 사실을 가지고 그야말로 쌈짓돈을 빼먹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입니다. 아까 우리 제가 늘상 국회에 그야말로 광견병 똥개니 했습니다만 그들보다도 더 나쁜 행위예요. 치열한 월남에서 아주 열악한 밀림에서 선배들이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목숨을 잃고 그것을 어느 위정자로 하여금 진짜 정의와
쥐꼬리 많은 개인한테는 큰 돈이지만 위정자들에게 개인으로 따지면 쥐꼬리 많았죠. 그걸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서 장기 집권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거 진짜 잘못된 역사예요, 형님들. 지금 5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밝힐 겁니까? 밝혀야 형님들의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진짜 용병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가 문재인이라도 이게 어떤 경류로 선배들의 그 피 어린 그 돈이 말이야 착복당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의 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채권의 발생의 원초적인 근거를 국민께 보고를 드려야 선배들의 급여 내지 전투수당 국민 혈세로 보태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찾고자 그것을 또 그 사실을 진상 규명하고자 나선 NGO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에게도 각종 음해와 공작으로 그 어두운 곳에서 전선에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손가락으로 비평을 하고 그리고 그 불쌍한 우리 전우들 그 월세방 단칸방에서 진짜 그 몇 푼 되지 않는 급여로 연명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께 거짓말 잘못된 정보를 포장해서 그런 놈을 빼먹는 놈들이 그것이 원래 전형의 도둑놈도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전염병, 콜레라, 장피부스보다 더 무서운 것. 그거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런 저들이 형님들 정의로운 아직도 사한자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유공자 명예를 갉아먹고 그들의 피어린 진상규명 요구를 다시 역사의 땅속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말로 선배들께 익힌 보고가 된 것도 그동안 6개월을 제가 선배님들과 손잡고 투쟁을 해봤습니다만 마치 10년 이상을 투쟁한 것 같아요. 참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이런 집단 처음 봤습니다. 형님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이 진상 규명이 눈앞에 있어요. 아까 전자에 우리 유승엽 의원 여기서 형님들께 이렇게 격려사 아닌 보고사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국회에서는 알아요. 형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거기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읽은 문서.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돼? 바로 피해자가 나서야 돼. 피해자가 나설 때 우리 형님들의 오랜 세월의 그 결기와 진짜 어떠한지 투쟁의 의지는 있어도 힘들어할 때 바로 삼지대인 저희 같은 NGO가 국민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나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휘젓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곳에는 현역에 있는 사람들 인사 소개는 청와대 지금 여기도 행정관 제 눈앞에 있습니다만 여기 왔어요. 이게 다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사람 안 보인다고 하는 그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한 결기가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지금 여기 대의원대회 월남참전 전국 유공자 촌영명 대의원대회라고 오늘 했지 않습니까? 빨리 정의롭고 의식이 전환이 된 우리 일부 선배 전우님들이라도 교섭권을 빨리 드려야 되겠다. 교섭권이 뭔지 아십니까? 월남 참전 2개 뭐 단체가 도둑질로 다 이렇게 되니까 문 닫으니까 그 업무 뭐가 지금 마비가 되니까 돈하게나 뭔가 천만의 말씀. 교섭권이 없는 데는 월남 참전의 정책적인 논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유성엽 우리 의원을 모신 것도 사실 오염이 안 된 분이에요. 뭐 우리보다 젊은 친구지만 자기 자급자족으로 자발적 힘으로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고 무소속. 그게 뭡니까? 피나는 자기 개발, 자기 성공. 비바람을 맞은 그나마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형님들의 그 피해와 아픔 속으로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방 팔아서 배지 산 놈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국회 아무개 의원 방에 가서 그 새끼들이 지금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거기 호로 새끼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특혜법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무식한 놈들. 진상규명법이 발의되고 배상에 관한 법이 제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형님들 거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어요. 진상규명법이 발의되면 대통령 영임은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자꾸만 거꾸로 가고 특별법 하나 제정되는데 세월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삼천교육 때 진상규명하면서 그 특별법 제정하는데 26년 갔어. 형님들과 똑같이 월남전에 갔다 온 우리 하사관 중대장 했던 해직 중대장 형님들 특별법 제가 만들어주는데 정확하게 6년 8개월 갔어. 발의되고 시작부터. 형님들 연세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나도 요즘에 골골하고 어제 1시간을 장애 집회해도 이 큰일 났다 싶은데 그러면 형님들 어떻게 합니까? 진상규명 관련 거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역에 가면 우리 형님들 어느 당성은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거야 뭐 자기가 생각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뭐 자유당인가 될 수 있고 정의당도 될 수 있고 민주당도 될 수 있죠. 이해가 그런 건 해야지. 일 잘한다고 하는 애기니까 키우는 건 관계없어.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냐. 이거 특별법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내일이라도 우리 그 국회의원들 몇십 명의 이름으로 이 국회에 제안이 되잖아요. 그럼 진상규명이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저기 그 법령 자체가 설득력을 갖습니까? 과거 우리 유신 정권 때 우리 청소년 장기에 있던 우리 젊은이들이 월남 땅에 그 형님들 대단히 잘못된 게 이 사고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형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독재자한테 섬에 우리가 어떤 인력을 팔아먹듯이 용병으로 팔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잘 직시하시고 이 운동을 해야지. 아직도 팻마루에 유신의 수계에 초상화를 걸어놓고 내 아버님 할아버지 초상화는 밑으로 띄워놓고 그렇게 해서 이 법 통과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형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브라운 각서 우리 이정도 형님이 말씀은 맞습니다. 더 경악한 건이 있어요. 형님들이 월남에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1년 복역을 하고 오시는 전투 급여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미국 정부로부터 약 20배 순의 사망 보상금을 받았다.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능력 없고 국민을 탄압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 16년, 17년이 유지가 됐다. 이건 눈물이 납니다. 여기 우리 형님들, 홍기수 형님, 박동 형님들을 알죠? 저도 군인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서암흑의 장군입니다. 저는 치열하게 5.18이고 삼천교회 때 투쟁했어요. 저는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자손으로 예우 안 받습니다. 거부하고 있어요. 과거의 역사에 잘못된 흔적의 치유가 없이 아버님의 서광으로 어떻게 유공자 대우를 연장선으로 이어갔습니까? 적어도 제가 투쟁하는 사람이 대표인데. 그래서 형님들 문제는 한 번 더 이 짧은 시간에 강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법 제정은 눈앞에 있다. 그래서 이 법에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모 당도 절대 이게 국회에 표결이 올라가면은 찬성은 안 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안 합니다. 기권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통과됩니다. 아니 그 정권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면 기권하면 되는 거예요. 그 국민정권 지금 NGO가 지금 형님들 모시고 왜 제가 촛불을 밝히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형님들 힘으로 이거 투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알아야 면정을 하고 결기가 있고 투쟁력이 있어야 어느 작은 성도 점령하는 것이지 무슨 자막에 나와 있는 투쟁 쟁취? 현장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의 현실은 직접 전장에 나가보십시오. 냉정합니다. 웬만한 결기와 희생정신 없이 안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형님들 지금 고속도로에 눕고 싶죠.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대단한 결기로 투쟁하세요. 하는데 지금 형님들 박통 선배님이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를 막고 투쟁할 때는 그때 형님들께서는 국가소송 시효가 남아있을 때예요. 그것이 불거졌을 때는 당시 정권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형님들은 창피한 부역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같은 삼지대에서 대들었을 때는 헌법에 대한 가치니 뭐니 이걸 따지고 들어갈 때 시효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세상에 불거지는 걸 당시 군사 독재의 장학생들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들어놓고 보세요. 도로교통법 위반, 기타 등등 그 고속도로 누워버리면 한 연화모까지 제목 추가해서 바로 요즘에는 나이 먹었다고 징역 보내는 거 안 봐줘요. 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씨 8순이 넘었는데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리하여 이 문제는 바로 우리 형님들의 목숨값을 착복한 원인을 알아야 또 국민께 보고가 돼야 우리 국민이 지금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6개월 전에 몰랐어요. 이게 공각이 되고 우리 정치인들 여기에 정의롭게 참여하겠다 그래는 이 정치인들 앞세워서 우리가 국민 보고서도 만들고 언론 프레이도 하고 또 대규모 NGO 단체 시민사회에 지금 형님들에 대해서 앞서 2개 공법단체가 범죄로 얼룩져서 지금 이 인식이 안 좋은 것 뿐이지 이 형님들의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이제 대충 전달이 됐어. 그들의 참여 속에서 국민 조직이 월남천전 노병들의 이 전투급여 떼어쳐먹은 놈이 누군지, 그러면 앞서 정권의 아무개가 위정자가 떼어먹었다면, 통수권자가 떼어먹었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게 국가 간의 운영에 단 그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도 책임이 있는데, 형님들이 깝깝한 게 330 때 청와대 쳐들어가는데 그때 뭐 문재인이 멱다자 막 그러더라고. 그분 멱다 갖고 돈을 어디서 받아? 그렇잖아요. 근데 또 제가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만세 그러더만 그 TV 뭐 바구형인가 누가 여명하는 소리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우리 형님들께 그러한 결기가, 제 손편지가 있어요. 저희는 오늘도 말씀 올리지만 이렇게 타이핑을 안 해요. 제가 공문을 올릴 때는 뭐 국회의장한테 올릴, 저희들은 손편지를 씁니다. 아직도. 그것이 결과는 좋아요. 나부터라도 대통령이라도 뭘 해주고 싶은데 그 형님들의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다 알아요. 그게 법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상규명법이야. 이거는 속행법이야. 오늘 나온 우리 유성엽 그 원내대표 같은 친구들이 거기도 몇십 명 국회의원이 소속돼 있죠. 이거 내면 민주당 140석 되나? 138석? 그 친구들이 이거 거부할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요 다 동참해요. 정의당 동참하고 바른미래들은 쌍수를 끼고 들어오게 돼 있어. 왜? 같은 보수라고 비슷한 놈들끼리 있는데 저 새끼들은 무슨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지들만 찌그러져 있는 것 같으니까 관장을 노릇이거든. 저것들 장학생들에 대한 내면을 후다를 까버리면 혹시 우리한테 던져지는 이익인 게 있을 거 아닌가. 상대적인 그 투쟁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뭐 어디 국회의원 머리 누구 회장님처럼 머리 포마도 바르고 국회의원 만나고 왔는데, 형님들도 모아놓고는 어느 국회의원님을 뵙고 왔는데 뭐 연병하고 있네. 그 새끼가 언제 해준다 그랬어? 그거 아니요. 얘 앉혀놓고 결계하고 원내대표 당대표 해놓고, 여기 우리 월남 우리 우리 총연맹 박동 선배들이랑 우리 홍기에서 또 여기 영호 형님 같은 우리 이사분들이 민주당 당대표 지금 절차 밟고 있어요. 거기서 나가서 떳떳이 얘기하시라고. 제가 있으니까 당론하겠습니다. 정의당 당론하고. 그럼 우리 유성엽 의원 당이 틀려도 우리 유성엽이 힘 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법을 발의한 대표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양대적인 놈, 민주당, 그리고 박정희 장학생도 아직도 있는 당, 그쪽에 누구를 편파적으로 우리가 놓고 해갖고 민주당 원내대표 보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오지. 여 머리수가 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억하 감정만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국회의 투쟁은 제3당의 3지대의 그래도 원내대표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형님들이 교섭권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월남천전 전국 유공자 연맹이라는 이 공공법인이 빨리 출연이 돼야 되냐. 사실 이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된 겁니다. 제가 형님들 2월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2월 3일 날군요. 형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은 작년 12월 17일 날 국회에서 영화 제작 발표할 때 월남천전 선배 동지들을 만났지만은 2월 초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님들 교섭권이 없잖아. 그럼 큰 대회를 해서 존재감을 올려드려야 돼. 그래서 330 대회,
삼성강 대회를 치르면서 존재감도 띄고 청와대도 이분들의 결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다음 투쟁은 그 맥에서 강도가 높게 쳐들어올 것이다라는 것도 메시지도 남겨야 되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우리 형님들 바쁘신데 여기 한 100여 분은 그날 참석하셨지만, 우리가 세종시 보훈처 기습 시위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형님들 단체 이름 뜨면은 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훈처장 제가 2번 만났잖아요. 그날 그 친구 유감스럽게도 그날 구름다리 타고 도망갔지만은 그게 어쩌면 형님들한테 더 좋은 현상이지. 그까이 뭐 보훈처장 같은 건 어느 원내 당이 의석이 작든 크든, 우리가 며칠 있다가 우리 통이동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 만나러 가니까, 또 지금 현재 면담 일정이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이해찬 동지 만나면 얘기하세요. 그 친구 21대 국회 안 나와요. 이제 야인으로 물러가는데, 너는 우리보다도 한참 어린 놈이 야인 간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이가 빵 차가지고 진짜 힘든데도 투쟁을 하고 너는 돌아가기 전에 이거 정리해줘야 된다고 그날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막 함부로는 하지 말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토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국회 투쟁의 절차는 맞춰놓고 통이동에 이제 사무실을 내는데 우리 선배 대의원님들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혹시 다 그 마음은 아름답지만 혹시 우리 통이동 총연맹 사무실이 지금 출발을 하는데 일부 잘못된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견물생심으로 점령이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법의 진상규명법의 통과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통이동 형님들의 본부 사무실을 보호하고 진짜 빗자루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청와대 옆으로 사무실을 옮겼어요. 그 청와대 후문과 불과 한 60-70m 거리 차이 없어요. 거기 가서 술 처먹고 땡깡 놓는 놈들 있으면 이거 배라면 바로 따가.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 먹어도 이제 놈들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형님들 했다가. 아따 진짜 전라도 말로 아주 쉬게 부리고 싶더라고. 저한테 사슴이가 들어왔잖아요. 형님들 알다시피. 어디 감히 이 국민운동을 하는 저한테 사슴이 칼을 휘둘릅니까? 이 호로 새끼들. 제가 전두환한테 끌려도 갈부가 없는데 그것들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투쟁 안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형님들 그리고 서영수 형님들 정상화되면 또 삼지대로 가야 돼요. 이 아우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평생을 다만 형님들 문제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명예회복이 되고 형님들에 대한 얼마가 됐든 전쟁 급여를 형님들이 회수할 때는 저는 박수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역사적 우리가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광석화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형님들 봐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분의 또 총연맹의 이사분들도 오늘 취임을 하셨고 그 형님들을 모시고 저는 또 한번 형님들께 그 말씀을 올리고 왜 김재규 장군을 우리 월참에서 함께 투쟁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김재규 장군도 형님들처럼 평생 군인이고 나라를 위해서 싸워하고 눈물을 흘린 형님들의 동지입니다. 왜 그가 평생 동지적 기반에 있는 독재의 심장에 방아쇠를 당겼겠습니까? 형님들 아시지만 그분이 형님들처럼 지금 명예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것처럼 그분은 오히려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을 저격했다 해서 오히려 구테타
세력으로 몰린 거예요. 내라는 거.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 인간 개인 자연인 박정희를 죽였지만 나는 내라는 무법이다. 사형상으로 가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우리 제야의 어른들 명진 스님, 함세웅 신부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그분에 대해서 39제 추모제를 함께 했습니다만 그분들께 제가 형님들 말씀을 드렸어요. 월남의 비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형님들은 진정하게 우리가 최극빈축의 개발도상국에도 못 미치는 걸 살린 사람이 그들은 목숨 걸고 파견 나가서 용병으로 팔려가서 달러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달러가 하나 센트 도장 동전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그분들이 바로 인간 김재규 장군의 명예 회복과 자신들의 명예 회복, 이건 국민적 보고사로 해서 국민이 우리 억울한 월남 참전의 용사들의 피해를 알려달라는 대국민 보고사입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오늘 그 4월 혁명에 우리 손병주 동지도 여기 오셨고 김주태 전 KBS 노조위원장도 참여해서 같이 갔었어요. 저분들도 선배들의 그러한 결기가 있다니까 참 가치관이 숭고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안에서 형님들 문제는 매듭이 돼야 돼요. 이 정권 절대 정권은 안 넘어가요. 이 정권에서 형님들 진상규명권 갖고 써먹죠? 사용하죠?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은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빼앗겨버린 내 목숨값의 진실이 이제 국민께 보고가 됐는데 얘들이 콧구멍을 파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1안, 제2안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진상규명은 100이라에 지금 우리 눈으로도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법령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된다면은 우리가 국회에도 발행해 주자는 일부 정의로운 제도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응원단이에요. 근데 자꾸만 외부로 해먹고 아니 무슨 아직도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형님들 저 현충일날 형님들 내용 발표되기 바라십니까? 지금 진상규명 하자고 형님들이 당장 이거 오늘이라도 촛불을 밝히면 아마 대통령도 형님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광화문 광장에 모였을 때 어떤 분들 그러더만 태극기 들고 와서 나는 여기 행사하고 또 저기 서울역 앞에 태극기 박근혜 석방하라 그러는 태극기 운동에 가야 돼. 이런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무슨 이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형님들이 이 나라의 주역이지 형님들을 이용한 정치인은 주역이 아니라 형님들 발가락 먹겠다 때만도 못한 놈들이에요. 왜냐면 형님들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그 누구도 계급장 달고 독재할 수 있어요. 돈이 있겠다 다 알아주는 사람 있는데 대통령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사를 좀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진상규명에 관한 관련권과 우리 오늘 미망인 협회에서 신동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그 결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그런 의로운 투쟁의 선언이 있어야 우리 시민사회도 형님들을 문제를 갖고 목숨 걸고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번 근본 맨날 카톡방 들어가 보니까 단체 다 앞에서 투쟁 그 사람들 필요 없어요. 요번에 이제 저희들은 계획에 차질이 없지 않습니까?
요번 저기 중하반기 넘어가면서 광장에서 약 10만의 촛불이 있습니다. 그날 형님들은 횃불을 밝히세요. 그날 횃불 준비 다 해드릴 테니까. 서영수! 그리고 우리 형님들 진상규명법이 그 안에는 발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강도 높게. 그리고 오늘은 뭐 욕을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께도 형님들의 진상규명법이 발의가 됐으니까 이에 따른 대통령령 발동 아시죠? 예. 그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